여러분, 잠시 스마트폰을 켜볼까요? 저녁에 SNS에 공들여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평소보다 좋아요가 적게 달렸습니다. 단 하나도 안 달린 게 아니에요. 평소보다 적을 뿐이죠.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지는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에 빨간 하트 알림을 계속 확인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나 이만큼 잘 나가? 나 이렇게 행복해? 라고 외치며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 텅 비어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아무리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남들이 앞다투어 자기를 알리느라 바쁠 때 고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말이죠. 회의에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합니다. SNS를 거의 하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들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발견하실 겁니다. 수만 년 동안 진화한 인류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 말이죠. 만약 지금 인간관계에 지쳐 있거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면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여유의 기술을 꼭 들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들만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건 사실 우리의 뇌가 남의 눈치를 신경 쓰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리해서 미움을 사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혼자 살아남기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늘 남의 표정을 살피는 예민한 뇌로 진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째려보면 즉시 경보음이 울립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생존 위협 신호가 발동됩니다.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현대의 SNS와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이었던 숀 파커는 2017년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뇌를 해킹했습니다. 좋아요 하나에 약한 도파민 충격을 주도록 설계했죠.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죠.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 자체가 아니라 보상의 예측에 반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SNS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다음엔 재미있을지도 몰라 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슬롯머신과 똑같은 원리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 스크롤을 내립니다. UCLA 연구팀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SNS에서 좋아요 하나를 받을 때마다 뇌의 보상 중추인 측좌핵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카인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죠. 우리 뇌가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내성입니다. 처음엔 좋아요 10개로 충분했지만 금방 시들해지고 다음엔 100개, 1000개의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박선영 교수는 도파민 수용체 밀도가 낮아지면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아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인류학자 로빈 덤베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약 150명 정도의 부족 눈치를 보게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페이스북 친구 500명, 우리 뇌는 수만 명의 시선을 감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 다 써버립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 내 성장, 내 목표에 쓸 에너지는 바닥이 난 상태죠. 그렇다면 무서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엑셀만 있는 차를 몰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즉시 악셀 전속력, 불안하면 또 악셀 전속력,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해, 빨리 화를 내, 방역해 라며 우리가 계속 악셀을 밟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의 뇌에서는 이성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이 개입합니다. 잠깐, 저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라며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이들은 화가 나는 자극과 화를 내는 반응 사이에 반드시 잠시 멈추는 틈, 그리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틈을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기 뇌과학과 철학이 공통으로 제안하는 정말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초 멈춤으로 시간의 틈을 만들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을 때, 회의에서 반박하고 싶을 때 딱 3초만 멈춰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속으로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이 짧은 시간이 뇌의 주도권을 감정 편도체에서 이성 전전두엽으로 넘기는 골든타임입니다. 3초가 지나면 이미 당신의 뇌는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 현장에서 분노 직전 3초 멈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1개월 만에 회의 중 감정 폭발 빈도가 줄고 말실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팀원들의 발언을 더 잘 기억하고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는 일이 가능해졌죠. 두 번째로는 반반대화로 말의 틈을 넣어주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5분 했다면 상대에게도 5분 동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어제 완전 힘든 일 있었어. 팀장이 갑자기 라고 10분을 떠들었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그런데 너는 요즘 어때?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진심으로 경청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고민이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틈을 발견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주목받지 않습니다. 콘넬 대학의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학생에게 오래전 스타 인물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촌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오게 했죠.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이상한 옷차림을 알아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아챈 사람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 효과입니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각자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기 대사 외우느라 바쁘거든요. 당신이 회의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사는 저녁에 뭐 먹지?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적게 달렸다고 불안해하는 그 순간 친구들은 자기 게시물 조회수를 보느라 바쁩니다. 타인의 무관심은 서운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축복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렇게 세밀히 관찰하지 않으니 당신은 마음껏 실수할 수 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마음껏 당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와 마음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3초 멈춤, 감정 라벨링, 명상을 통해 누구나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을 이해합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고른 적절한 반응이 자신을 더 빛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조명 효과를 이해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증명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SNS에 좋아요가 적게 달려도 회의에서 당신 의견이 묵살당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부분은 의미 없는 소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 정말 여유롭다고 느껴졌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틈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